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노무사 이강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게 될 노동경제학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선택 과목인 노동경제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기초 수학 부분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특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 포기자, 수포자셨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학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거 또는 함수를 보는 거 또는 수식을 계산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경제학을 전공하셨거나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좀 아신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히 이 영상은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부터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난 그래프를 전혀 몰라서 노동경제를 선택을 못하겠다. 노동경제가 좀 범위가 적다라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프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께 제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고등학교 수준이어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영상은 혼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몰래 보시면서 충분히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 수학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요. 약간 산수에 가까운데요. 그런 부분을 익히신 다음에 노동경제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저희가 노동경제학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로 귀결이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전에 사전에 알아둬야 될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등식에 대한 개념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등식이라는 것은 는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하거든요. 네, 등식이라는 것은 식을 의미하는데 식 중에서도 이제 같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의미하는 수식을 뜻하고요. 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 좌변에 있는 어떠한 식과 우변에 있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등식을 가장 처음 배울 때 또는 등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2는 2다 이런 것들이요. 2와 2가 같다라는 이 등식은 결국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 식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등식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식을 원하지 않죠.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면은 이러한 등식이 성립되게 되겠죠. 이러한 등식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x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 x라는 문자는 2라는 숫자 값과 같다. 또는 이런 x는 2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등식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은 결국에는 같다의 의미에서부터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파생이 된다는 의미는 이런 거겠죠. 만약에 x는 이 2라는 등식에서 만약에 우변에다가 제가 더하기 1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초에 x는 2와 같다라고 정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변이 2에서 1을 더한 3이 되겠죠. 3이 된다는 의미는 이 등식, 이 같다라는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좌변에도 더하기 1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등식의 성질이 됩니다. 이처럼 이런 등식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이용하면 문자가 하나인 것 외에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그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자, y는 x라는 등식을 제가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이 두 가지는 다
특정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등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y라는 어떤 특정한 문자와 x라는 문자, 근데 이런 문자들은 여러 가지 수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문자는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등식의 관계, 이 x와 y가 같다, y는 x하고 같다라는 이 등식에 의해서 만약에 x가 우리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 y는 당연히 1이 되겠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2가 된다면 그러면 y는 당연히 2가 되겠죠. 이처럼 x하고 y가 특정한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등식의, 그러니까 는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x에다가 일정한 수를 집어넣음으로써 y를 정의시킬 수 있고 그 관계를 쭉쭉쭉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결국에는 함수의 기초가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은 이 등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함수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등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의미는 이제 독립변수,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y, 이 종속변수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y, 종속변수의 변화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 또는 독립변수가 무엇일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바꿔주는 것, 우리가 임의로 투입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말을 합니다. 수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x가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변화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규칙이 같다라는 등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런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x가 1, 2, 3일 때, 그러니까 x는 독립변수죠. 내가 x를 1, 2, 3으로 변화시켰을 때 그때 y가 3, 5, 7로 이렇게 변화했다,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라고 본다면 이 안에서는 일정한 기능, 그러니까 일정한 그 규칙을 가지고 y가 종속변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런 변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가 1일 때 y가 3이라는 얘기는 y라는 것은 x에다가 2배를 한 것에 더하기 1을 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를. 뭐 예를 들어서 x에다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2는 4인데 거기 1을 더했으니까 y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 3을 넣으면 2 곱하기 3은 6인데 거기 1을 더했으니까 7이 나오겠죠. 이처럼 이렇게 그 독립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독립변수에 내가 수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기 1을 한 요 기능을 한 이후에 나오는 이 종속변수 y의 값을 나타내는 이것들을 우리는 함수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안에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에서 좀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y는 fx다. 그러니까 y라는 종속변수는 독립변수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특정한 기능, 그러니까 이건 펑션의 약자인데요. 특정한 기능 또는 함수식을 반영해서 y값으로 도출해낸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y는 fx 관계다 라고 한다면 독립변수 x를 집어넣었을 때 특정한 함수식, 그러니까 특정한 함수식을 따라서 y가 도출되는 그런 함수겠구나, 그런 등식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함수에는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n차 함수겠죠. n차 함수라는 의미는 이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1차 함수의 경우에는 뭐 그냥 아까 본 y는 x 뭐 이런 함수가 되겠고, 2차 함수는 뭐 x의 뭐 제곱, 그러니까 x의 지수가 이제 제곱의 형태의 함수. 3차 함수는 y는 x의 세제곱, 뭐 이런 형태의 함수를 n차 함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변수 함수인데요. 사실상 다변수 함수가 이 노동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1차 함수와 더불어서. 그 이유는 그 노동 경제학이나 경제학은 결국엔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해내는 그런 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그 요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특정한 결과나 특정한 값을 예측해내거나 도출해내는 건데, 그런 변수들이 여러 개 있다는 의미는 그런 함수를, 그러니까 종속되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종속된 값을, 결과값을 이루는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다 변수가 여러 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노동 경제학 또는 경제학에서의 함수는 다변수 함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는 결국에는 어떠한 종속되는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독립 변수가 한 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인 것들을 다변수 함수라고 하고요. 뭐 종속 변수 y라고 가정했을 때 y는 뭐 a라는 변수와 독립 변수와 b라는 변수, 뭐 c 등등등 이렇게 많은 2개 이상의 변수에 의한 어떠한 기능 또는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y가 도출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변수 함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지수, 로그 함수 등등등이 있는데요.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함수는 y는 ax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저희 수업 노동경제학 수준에서는 이러한 함수들의 논의는 아직은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n차 함수 중에 1차 함수와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라는 거죠. 이 다변수 함수의 뭐 예시로 요 밑에 제가 써놓는데요. 이 z라는 종속 변수가 있는데, 이 종속 변수는 f라고도 쓰지만 이 함수의 기능을 뭐 다른 문자로 써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g에 가로치고 x, y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그 특정 기능 또는 특정한 그 조합 관계, 그 안에 수식 관계를 통해서 x랑 y라는 독립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z값을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니까요. 결국에는 이 z라는 종속 변수는 x와 y 두 가지 독립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를 구체적으로 적은 게 이거겠죠. z라는 놈은 x에다가 2를 곱하는 거에 y를 더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뭐 n차 함수는 y랑 x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로 두기 때문에 얘를 종속 변수, 얘를 독립 변수라고 많이 그러니까 관행상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종속 변수 z의 독립 변수는 x와 y 두 개 다 해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문자의 생김새에 너무 이제 매몰되지 마시고, 그 함수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어떤 문자가 종속 변수고 어떤 문자가 독립 변수인지, 또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우리의 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무엇이 독립 변수고 무엇이 종속 변수인지를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 저희가 노동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경제에서 대표적인 함수의 예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까 함수들은 결국에는 특별히 의미 없는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변수라는 말은 뭐 Z가 어떠한 특정 사회적인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은 경제 현상에서 의미를 갖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숫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로만 남겨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동 경제에서는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들이 어떠한 관계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산제약식, 그러니까 요거는 노동 공급에서 활용되는 그런 식인데요. 사실 이 식은 정확히 말하면 틀렸어요. 틀렸다라고 볼 여지가 커요. 그게 저는 이제 일반 수학과 그 다음에 노동 경제에서 활용되는 함수와의 관계의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 수학에서는 C하고 L이라는 그냥 문자가 이런 마이너스 10을 곱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동 경제에서는 이 C라는 것과 이 L, 특히 그 여가 선택,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단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C는 재화의 소비예요. 재화의 소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특정 사람이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 능력 또는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얼마나 재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비의 의미를 갖는, 재화에 대한 소비의 의미를 갖는 변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L은 여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나는 좀 오늘은 여가를 즐길래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결국엔 내가 오늘 나의 자유시간을 갖고 싶어 라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이 L은 여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함수를 보자면 제가 만약에 여가를 이거를 단위를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시간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가를 2시간을 쓴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과 뭐가 같아요? 소비하고 같아지는 거거든요. 소비는 내가 재화를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대한 개념인데 내가 재화의 소비를 음수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이 숫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문자들이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보더라도 이 사이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이 값이 저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의미 또는 우리가 수험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의미하고 얼마나 현실과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첫 번째는 좀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식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함수는 대표적인 예의 함수는 효용함수가 될 수 있어요. 요거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효용이라는 값은 C와 L을 독립 변수로 갖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실질적으로 이 효용이라는 값이 결국엔 C와 L, 그러니까 소비와 여가의 곱에 2배를 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 함수를 볼 때도 그러면 C와 L에다가 내가 양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효용이 양수의 값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용이 증대되는 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 E와 C와 L을 지금 중간에 곱이 생략이 된 건데요. 곱한 것과 이 효용이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있는 것도 효용 함수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쓴 이유는 이거죠. 수학에서는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다른 의미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다라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노동경제학에서는 결국에는 저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C는 재화에 대한 소비, L은 여가라고 했는데 이 재화에 대한 소비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런 가정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여가에, 다 소비에 쓴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 재화에 대한 소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의 소득, 그 사람이 벌어들인, 노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쓰는 그 소비하고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함수의 그 변수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함수다라고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산함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보자면 이 생산량이라는 함수는 K하고 L이라는 독립 변수에 의해 종속 그 생산량이 결정되는 그런 다변수 함수라고 볼 수 있고, 이 K하고 L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규칙,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제 저걸 보는 순간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습관화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그것들은 이제 어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함수를 왜 하느냐, 결국에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되는데 그 둘 간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 관계를 그냥 쭉 값만 나열하는 관계로만 확인한다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냥 숫자들만 쫙 써서 이 관계를 보기에는 눈도 불편하고 그리고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을 하는데요.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셨겠지만 일단은 좌표 평면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좌표 평면. 사실은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게 수학에서는 사사분면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가 있어서 여기 완전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x, 여기는 y인데 이쪽 평면은 x가 플러스인 부분, 이쪽 위는 y가 플러스인 거, 그 다음에 이쪽 왼쪽은 x가 마이너스인 거, 이 아래쪽은 y가 마이너스인 거, 이렇게 돼서 이런 네 가지 영역으로 가지고 그 논의를 해요, 수학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노동경제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화 또는 소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소득과 또는 그 시간, 그리고 또는 소비, 이렇게 실제 양의 값을 갖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만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 논의만 하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X값이 의미되는 부분은 관심이 없겠죠. 그 다음에 Y값도 의미되는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노동경제학에서의 관심의 영역은 오로지 X하고 Y가 양수인 이 일사분면에서만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기본으로 좌표평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좌표평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이 좌표평면은 결국에는 특정한 그 X와 Y 또는 특정한 두 가지 이상의 변수의 그 조합 또는 위치 또는 그 순서상을 점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된다면 특정한 방향이나 특정한 경향을 갖고 그 선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래프로서 그려지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간단히 그냥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봤던 x가 1일 때 y가 3이래요. 그렇다는 의미는 x가 1이면서 y가 3인 값을 갖는 그런 순서상을 나타내는 조합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럼 이걸 우리는 1,3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1,3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1,3이라는 위치를 우리가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점에는 이제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인데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쭉 있다면 y도 1, 2, 3 이렇게 쭉 있다면 x가 1이면서 y가 3인 오로지 하나로만 결정되는 이 순서쌍이 결국에는 내가 관심 있는 내가 x가 1일 때 y가 3이라는 이 값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좌표들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에 의해서 x가 변화되고 y가 변화될 때 그 하나하나의 순서쌍들을 모두 다 이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선으로 이루어져서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함수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규칙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많은 순서쌍들이 이어져서 특정한 그래프를 그려지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선은 상승할 것인지 또는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상승해 왔는지 과거의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 그래프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차근차근 좀 해볼게요. 상당히 쉽지만 그래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시다가 이거 난 좀 알 것 같아 그러면 바로바로 스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수함수에 관한 거예요. 상수함수에 관한 건데 이제 x에 무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긴 하지만 x와 무관하게 y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함수인데요. x에 무관하다라는 얘기는 뭐 x가 1이든 x가 2든 x가 뭐 5든 이것과 무관하게 항상 y는 뭐와 같다? 10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x가 1일 때도 또는 x가 2일 때도 또는 x가 5일 때도 항상 y는 1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점을 대표적으로 찍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점들이 x가 무엇이든 간에 쭉 y가 10이라는 곳에서만 찍히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한 일자로 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y는 10이라는 그래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값에 무관하게 항상 y가 10인 또는 이 변수가 뭐 w로 바뀌거나 뭘로 바뀐다든지 결국에는 일자로 그어져 있는 것들은 다른 변수와 무관하게 항상 이 값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요거예요. 상수함수인데 y에 대해서 무관한 거예요. y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y에 무관하게 x가 5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y에 무관하다라고 했으니까 y가 1이든 뭐 y가 7이든 뭐 y가 뭐 20이든 결국엔 x는 동일한 5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다는 의미는 저것하고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수학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y가 뭐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x가 5래. 그렇다는 얘기는 y가 1이든 y가 7이든 y가 20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항상 x는 5라는 요 위치 위에 있대. 요 위치 위에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도 한 3개 점을 찍어 볼게요. y가 무엇이든 무관하게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어쨌든 이 직선 위에서만 계속 움직이겠죠? 그럼 이것들 표현하면은 결국 이렇게 바로선, 완전 위로 이렇게 선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요. 얘는 x는 5라는 그래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즉
y값, y라는 변수, y라는 값. 이제 나중에 노동 경제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이 변수가 의미를 갖게 되면 그런 변수가 갖는 의미, 그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수량과 무관하게 항상 O가 제공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노동 공급에서 요거는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에서 논의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 공급 곡선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즉 그 의미는 뭐 임금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이 정도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함수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시면 그런 변수들이 그런 사회 경제학적 의미를 갖게 되더라도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아까 그건 상수 함수였고요. 이건 1차 함수죠. 이제는 변수가 2개가 됐네요. 2개가 됐네요. 이건 처음에 봤던 거랑 동일하죠. 자, x랑 y가 같대요. x랑 y가 같다. 그럼 x가 1이면 y도 1이겠고요. x가 2면 y도 2겠고, x가 3이면 y도 3이겠죠. 이걸 찍어보면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이고, 3일 때 3인, 이런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좀 더 깨끗하게 그려보자면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가 돼요. 45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하나의 직선을 이루는 것이 이제 y는 x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y는 2x를 한번 해볼게요. y는 2x. 지금 얘는 저는 기울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하고 y는 2x는 제가 x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르죠. 쟤는 1이 숨겨져 있는 건데 1이 숨겨져 있는데 얘는 2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비교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죠. y랑 x랑 같아. y랑 x랑 처음에 같았는데 이제는 y가 x의 2배라는 거랑 같대로 의미가 전환된 거죠. 이 의미가 전환됐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동일한 변수, 동일한 독립변수, 동일한 x값을 넣었을 때 y의 값은 2배로 커지는구나. 2배로 커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2배로 커지는구나 라고 이해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가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랬을 때 아까 말씀대로 x가 1일 때 y가 1이었고 x가 2일 때 y도 2였죠.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x이면서도 y가 2배가 됐대요. 그러면 동일한 x이면서도 y가 2배가 됐으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x가 1이었는데 이제는 y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x가 2였을 때 y는 이제 4가 되겠죠. x가 2였는데 이제는 2가 아니라 2배로 늘어나 4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결국에는 원점을 지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x 값이 똑같이 증가하더라도 y 값이 증가하는 그 기울기가, 그 가파름이 더 높구나. 그런데 얼마나 높아? 2배로 높았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이 x 앞에 있는 이 숫자는 함수에서 이 직선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평소에 공부하실 때 습관화시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앞서 배웠던 것과 뒤에 배우는 것이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에 공통점이 있고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이 함수에서 변한 거는 2밖에 없는데
더 가팔라졌구나. 가팔라졌다라는 의미는 이 2라는 거는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그런 추론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비단 노동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학습 능력을 키우고 빠르게 그 이제 암기나 아니면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 설명을 드리는 그 구조, 그러니까 논리 구조나 설명을 드리는 흐름도 체화하셔서 공부하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1차 함수인데요.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이 있겠죠. 공통점은 지금 EX와 공통점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근데 뒤에 플러스 3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플러스 3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뭔가 한 가지가 변했겠구나 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y는 EX라는 함수를 제가 좀 그려볼게요. 자, y는 EX 좀 제가 조금은 기울기를 아까보다 낮게 좀 그려볼게요. 값은 같지만 이렇게 얘가 y는 E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아까는 y는 EX만 있었는데 뒤에 더하기 3이 붙었죠. 근데 우리는 이 함수는 등식에 기반한다고 했어요. 등식. y가 EX하고 같았는데 아까는, 근데 y가 EX에다가 3을 더한 값과 같아졌다는 의미는 x가 무엇이든 간에 이전에 y는 EX만 있었던 것에 비해서 모든 구간에서 y 값이 3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과거에는 x가 1일 때 2였었죠. EX만 있을 때. 근데 이제는 2에다가 3을 더한 값이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x가 2일 때는 그냥 4였는데 4에다가 이제는 3을 더한 값이 증가된 값이 y 값으로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x가 3일 때는 아까 6이었지만 여기에다가 6에다가 3을 더한 값으로 증가했다 y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y라는 것은 EX일 때의 값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거기서 아주 동일하게 모든 구간에서 3만큼 증가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얘가 y는 EX라고 할 때 이 x가 무엇이든 이 모든 구간에서 y가 여기서부터 3만큼 증가한 모든 구간에서 3만큼 증가한 새로운 점으로 y 값을 갖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거죠. x 앞에 있는 건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울기의 변화는 없죠. 기울기의 변화는 없으니 지금 이 각도는 동일하다. 단 과거에 가졌던 이 y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가 0이었던 이 점보다 3은 올라간 그 값을 모든 구간에서 다 3이 올라간 y가 3이 올라간 그런 y 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평행이동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평행이동은 노동 경제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x랑 y가 갖는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함수 위에서의 변화는 오로지 x랑 y의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더하기 3은 x랑 y라는 변수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더하기 3이 됨으로써 이 전체 구조가, 그러니까 이 종속 변수 y의 값이 다르게 변화된 거잖아요.
이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변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는 거의 볼 일이 없으시겠지만 그 평행이동이 그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래프가 이동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더 배우시겠지만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평행이동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중에서는 이번엔 요걸 한번 볼 거예요. 요걸 볼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점이 앞에 내용과 차이점이 지금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겠죠. 음수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울기의 변화가 있겠구나. 한번 x 값을 넣어 볼게요.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고요. x가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고요. x가 3일 때는 y가 마이너스 6이겠죠.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노동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성분면 영역에서만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이걸 써볼게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2인 지점이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더 내려가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걸 좀 더 위로 끌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다면 결국에는 y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y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2는 양수였죠. 기울기가 양수인 앞에서 계속 봤던 양수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쩌면은 결국에는 그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항상 이제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른쪽 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1차 그래프, 직선을 그린다. 반면에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우측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좀 더 빠르게 보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구나. 그런데 더하기 5네. 그럼 y값이 전체적으로 5만큼 상승한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원래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전체적으로 y가 우상향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그리고 x가 0일 때 y는 5 값을 갖는 x가 0일 때 y가 5 값을 갖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1차 함수고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나오진 않아요. 2차 함수가 나오더라도 결국에 2차 함수를 미분해서 1차 함수로 해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2차 함수를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를 해결하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지는 거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결국 2차 함수는 그 x, 독립변수의 이런 차수가 2차,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인 경우를 2차 함수라고 말을 하고요. 제곱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겠죠? 만약에 x에다 1을 넣으면 y는 1 되겠고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는 4.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y는 9. 이렇게 돼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오른쪽 논의의 영역이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1일 때 1이라고 했으니까 1일 때 1인 지점, 그 다음에 2일 때 4인 지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이 세 개, 3일 때 9인 이 점들을 다 찍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미분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곡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 1차 함수들을 해봤는데 실제 이제 뭐 기출 문제나 이런 데서 1차 함수를 물어보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까처럼 굉장히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C와 L은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죠. 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의 의미고 L은 이제 여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도 의미지만 의미하고 무관하게 한번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은 그 소비 C가 보통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 이 Y축, 세로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가 가로축에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Y랑 X에 있을 때 Y는 X꼴로 그렇게 그 함수를 보기 좋게 바꿔줬죠. 그런 것처럼 이걸 바꿔줄 수 있겠죠. 바꿔주면 C가 세로축에 있으니까 우리는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C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C는 요 플러스 3L을 오른쪽으로 이항할게요. 이항한다는 얘기는 등식을 넘어서 간다라는 의미인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호가 바뀌겠죠. 음수로. 그럼 이 C는 12-3L이 되고요. 그럼 양변을 우리는 C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C 앞에 있는 2를 나눠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2로 나누면 다 2로 나누면 C는 마이너스 2분의 3L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내용은 굳이 넣지 않을게요. 이것만 보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C와 L에 대한 함수인데 L 앞에 있는 것은 기울기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기울기인데 음수를 갖는 기울기고 뒤에 있는 플러스 6은 6만큼 위로 평행 이동시켜 놓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은 절편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까 절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C가 0일 때에 또는 L이 0일 때 C 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C 절편 또는 Y 절편이라고 하는데요. L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L에다가 0을 넣으면은 C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0 더하기 6이 되겠죠. 0을 곱하면 C는 그냥 6이 되겠죠. 그러면은 L이 0일 때 C는 6이라는 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음수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알고 싶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위치는 결국에는 C라는 곳이 0이라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럼 C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C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C가 0이라고 할 때 얘는 0은 마이너스 2분의 3L 더하기 6이 되고 그럼 얘 좌변으로 이항하면 2분의 3L은 6이 되고 그러면은 L은 양변에다가 3분의 1을 곱할 거예요. 3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돼서 그냥 L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L은 4가 됩니다. 그러면은 C가 0일 때 L은 4인 지점에서 되겠구나.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 좀 이상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요 0,6과 4,0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을 한번 보면요. 이거는 되게 많이,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1차 함수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앞에하고 똑같은데 결국에는 그냥 문자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이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쉽게 하면 저것처럼 Y절편, X절편을 구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되겠죠. 이제 Y절편을 구하면 X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 X는 0이라고 쓸게요. X는 0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냥
py, y는 m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y는 py분의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가 0일 때 y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y가 0이다 라고 할 때 y에다 0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p하고 px하고 py와 m이 모두 다 양수임을 가정해서 그린 거겠죠. 이 보통 px와 py는 그런 x제화의 가격 또는 y제화의 가격, 그 다음 m은 뭐 소득, 뭐 이런 소비, 뭐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제화의 가격이나 그 사람의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엔 양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양수라고 임의로 가정해서 문제를, 이 함수를 그렸고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결국에는 숫자로 되어 있든 문자로 되어 있든 그 방법은 동일하니 1차 함수를 그릴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평행이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의미해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근데 경제학에서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래프가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 외부 충격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그냥 평행 이동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요걸 한번 볼게요. 1차 함수의 우측 이동이에요. 우측 이동. 즉 이런 거예요. 뭐 우하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얘가 y는 fx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우측으로 a는 양수라고 할게요. 양수. 우측으로 a만큼 이동했대요. 그래서 a만큼 이동해서 기울기는 변함이 없으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새로운 함수를 우측으로 이만큼 이동했는데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동일한 y값을 가지면서도 과거에는 이런 하나의 y값을 갖기 위해 x라는 L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y를 종속변수로서 추출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냥 a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일반 x를 넣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한 x 더하기 a를 넣어야지만 동일한 y값을 추출해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x 대신 과거에는 x에다가 x를 넣었으면 나올 수 있는 y값이었는데, 이제는 x 더하기 a 값을 넣어야지 동일한 y값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기존의 그 함수식에서 x 대신 x-a로 써야 되겠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x로 쓰면 y가 되는데 우측으로 a만큼 이동했으니 x 더하기 a를 넣어야 된다. 즉 여기다가 x 더하기 a를 넣어야 된다니 x 더하기 a 빼기 a가 되니까 이제 x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만약에 우측으로 양수 a만큼 이동했다고 한다면 수식에는 x 대신 x-a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방이동이에요. 상방이동. 이번에는 직선이 위로 a만큼, 양수 a만큼 올라갔다. 그리고 이것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거랑 똑같아요. a 양수만큼 상방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는 y에다가 이제는 y-a의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걸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y는 fx네요. 자,
이렇게 y는 fx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 y는 fx가 상방으로 a만큼 플러스 a만큼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과거에는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최초에는 그냥 y가 추측됐지만 이제는 x를 똑같이 넣었을 때 y에다가 a를 더한 것만큼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는 의미는 x를 넣었을 때, 그냥 우리가 x를 넣었을 때 y값이 나오는 이 동일한 수식에서 결국에는 x의 값을 넣었을 때 y가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상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y 대신 y 플러스 a를 집어넣어야지 a가 그냥 y가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평행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y라는 애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fx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a를 더한 값과 같은 그 새로운 값으로 우리는 변했다. 이 함수는 변했다.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움직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차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경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